학창시절 체육대회 날이면 반장이 단체로 주문한 불고기 버거가 교실에 도착했다. 그걸 보는 순간 굉장히 반가웠고 괜히 기분이 좋았다. 나는 공짜 햄버거를 손에 쥐자마자 허겁지겁 정말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먹자마자 돌아서면 굉장히 허한 기분이 들었다. 가끔 그런 느낌을 주는 콘텐츠들이 있다. 몰입도도 굉장히 높고 재미도 충분한데 막상 다 보고 나면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는 그런 콘텐츠들 말이다. 4월 11일 저의 기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록의 주제는 넷플릭스 드라마 악연입니다. 악연에 대한 기록이 시작되면은 다른 콘텐츠들과 마찬가지로 스포일러가 가득 포함될 겁니다. 스포일러에 민감하신 분들은 뒤로 빠꾸하시면 되고요. 스포일러에 민감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저의 기록을 누려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 드라마에 대한 전체적인 소감부터 얘기를 할게요. 재밌어요. 재밌는데 여운이 없어요. 뭔가 감정 깊이 파고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학창 시절에 체육대회를 할 때면은 각 학급에 있는 반장들이 각 학급에 단체 햄버거를 쐈잖아요. 특히 불고기 버거. 딱 그 불고기 버거를 먹은 느낌이에요. 그 불고기 버거 굉장히 맛있잖아요. 맛있는데 다 먹고 나면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안에 양배추도 적고 소스도 적고 뭔가 고기도 작은 것 같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불고기 버거 맛은 나는데 먹고 나면은 뭔가 온전하게 다 누리지 못한 기분이 들잖아요. 딱 그런 기분을 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저에게 이 드라마 뭐가 좋았어? 라고 하면은 한참 고민하다가 뭔가 딱히 좋았던 점을 얘기 못하고 그냥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 나와서 좋았어. 배우들 보는 맛 있었어? 라고 끝날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마치 불고기 버거 먹었을 때 그 불고기 버거 맛있었어? 맛있게 먹었지? 라고 물었을 때 그냥 공짜여서 맛있게 먹은 거지 라고 답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결의 대답이랄까요? 그러면은 그나마 좋았던 배우분들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은 이 드라마 악연 정말 다양하고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조금 벙쪘던 배우분들이 있어요. 신민아 배우님이랑 김난길 배우님. 정말 1화에 정말 딱 잠깐 등장하거든요. 오 대박. 이런 배우들이 나온다고? 대박 했는데 사라져요. 뭐 물론 한 3화인가 4화부터 다시 나오긴 시작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 두 배우분들이 사라져서 헐 카메오였어? 하는 뭔가 모를 실망감. 근데 딱 다시 등장하고 핵심 줄거리를 전개해 나가는 배우로서 역할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뭔가 모를 안도의 한숨. 그래 이 배우분들이 카메오로 나올 일 없어. 그러면은 이 드라마에서 신미나 김난길 배우님이 가장 인상적인 배우였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가장 인상적이었고 느낌 좋았던 배우는 박혜수 배우님이에요. 박혜수 배우님 근데 딱히 특별한 역할은 아니에요. 평소 박혜수 배우님이 해왔던 또 보여줬던 그런 캐릭터였고 그런 연기력이었는데 근데 그 평소 보던 것 중에서 더 빛을 발했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일상 빌런 연기를 할 때였어요. 우리가 빌런 하면은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톤이나 어떤 승질머리를 보여준다 생각을 하잖아요. 또 대부분 그런 거고 또 박혜수 배우님은 그런 게 장점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더욱더 뚜렷하게 빛을 발한 건 그러한 빌런의 모습이 아니라 찌질찌질한 일상 빌런 연기를 할 때였어요. 특히 이제 처음에 이광수를 만나고 굉장히 찌질한 모습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돈 입금이 안 됐는데 돈 입금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돈 뜯어내는 장면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돌아왔다가 제가 택시비를 놓고 왔는데 택시비 좀 하면서 그 소액까지 뜯어내는 그 모습 얄미운 일상 생활 빌런의 모습을 보여주는 연기력을 할 때 그때 진짜 박수. 아 맞아 우리 박혜수 배우님 이런 연기도 잘했었지. 늘 이렇게 격앙되고 화내고 뭔가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만 잘하는 배우님 아니었지 생각을 확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님이나 캐릭터적으로 또 다른 측면에서 제 기억에 많이 남을 캐릭터는 이희준 배우님이 연기한 캐릭터예요. 일단 죄질부터가 악랄해요. 강다가 부모
효자. 굉장히 악랄하고 진짜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라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또 그 악인 새끼 보다 보니까 폭삭 소가수다의 은명이는 진짜 효자 오브 효자 개효자 완전 효자 라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같은 아들인데 급이 천상계와 완전 바닥의 바닥. 우리 은명이 최고. 또 이희준 배우님이 연기한 그 캐릭터, 그런 아들이나 딸, 그런 자식 애들이 정말 이 세상에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캐릭터처럼 실행으로 나아가진 못하더라도 마음 한켠에 그런 욕심, 그러한 어떤 음모, 그러한 생각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이 좀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여기 나온 배우님들 다 평이하게 각자가 맡은 1인분 이상의 연기를 펼치면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부족할 것도 또 특출날 것도 없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랄까? 그러니까 평이했다라는 말이 더 어울리네요. 이제 배우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체육대회 때 공짜로 먹은 햄버거 같은 느낌이 든 그 근본적 원인에 대해 생각을 한 것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느낌입니다. 이 드라마의 핵심 키기자 스토리라 하면은 악연이 시작되고 악연이 끝맺음 당하는 스토리예요. 어쩌면 그게 전부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악연의 시작됨과 악연이 끝맺는 그 줄거리에다가 왜? 어떻게? 라고 당위성과 개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드라마예요. 그런 당위성, 개연성 애초에 생각도 안 해요. 이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라는 창작물이 가진 그 장르의 특징으로 찍어 누릅니다. 그냥 우연입니다 라고 계속 찍어 눌러요. 근데 그 와중에 뭔가 부족해 보이는 개연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파고들 틈도 주지 않아요. 질문을 던지고 파고들 틈 없이 진짜 계속 우연을 던지면서 사건의 마지막까지 파파파파팍 치고 달립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가장 뭔가 아쉬운 점이기도 한데 가장 강렬한 강점이기도 한 거예요. 그 부분이 대단한 전략인 것 같거든요. 이 드라마를 멈추지 않고 6부작을 쭉 볼 수 있게 한 거고, 또 비유하자면은 쇼츠 같은 드라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틈 없이 계속 몰아쳐요. 그렇기에 이 부분, 제작비나 제작할 시간이 부족한 어떤 제작자 분들이 이 드라마를 많이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드라마 제작진이 가진 그 뻔뻔함을 말이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드라마의 제작자분들은 우리 알아? 부족할 거 알아? 근데 뭐 어쩔 건데, 이거 드라마고 이거 창작물이야. 그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없어, 못해. 이거 판타지야. 현실 세계 아니야. 이렇게 뻔뻔하게 계속 얘기하는 그 자세 오히려 좋다. 오히려 먹힌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최근에 정말 재밌게 본 중증 외상센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백강혁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능력으로 모든 개연성이나 당위성을 찍어 누른다면은 이 드라마는 우연이라는 그 장치로 모든 개연성과 당위성을 찍어 누른다. 그 부분이 주는 느낌이 중증외상센터랑 굉장히 닮았다. 그렇기에 속도감 있게 팍팍팍 전개에 나가도 문제가 없다. 이게 만약에 중간에 뻔뻔함을 잃고 뭔가 개연성을 주려고 했으면은 앞뒤로 다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시종일관 뻔뻔했다. 그래서 먹혔다. 근데 또 제가 이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굉장히 찜찜했던 게 있어요. 그 찜찜함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악인들의 마지막 결말이거든요. 악인들의 마지막 결말이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적인 틀 안에 법규, 규범, 헌법 안에서 벌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틀 밖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벌을 받고 끝이 나거든요. 그 부분이 저에게 찜찜함을 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회 안에서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범과 틀, 헌법 안에서 잘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이 드라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적 제재까지는 아니에요. 다 악인들이 악인들끼리 지들 욕심에서 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들의 마지막 가는 모습은 틀 안에서 해소해주는 모습을 한 번쯤 보여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틀 안에서는 악인들이 전혀 벌받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이러한 창작물을 볼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악인들의 결말,
악인들의 마지막 모습이 있거든요. 그 모습을 얘기해 드리자면은 이 상상하는 제 세상 안에는 정말 절대적인 선의를 가진 판사, 경찰이 있어요. 정의로운. 그리고 그들은 이 틀 안에 최고 법정형을 구형을 하고 결국 그 범죄자들은 깜빵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 깜빵 안에서 모종의 세력에 의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마지막 야 똑같은 거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과정이 다르잖아요. 과정 안에서 어쨌든 이 사회 안에서 저들에게 벌 주는 과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또 그 최종적인 고통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의 그 과정 안에 이 사회적 틀이 있는 거고 다릅니다.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면은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찜찜함이 조금은 덜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너무 이상주의자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그 메시지, 인과응보 메시지의 창작물을 저는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가 더 좋으냐? 그 선호도로 따지자면은 악인들이 벌 받는 걸 강조하는 것보다 선인들이 보상을 받는 걸 강조하는 그러한 인과응보 스토리를 더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복싹소가수다를 정말 너무 재밌게 봤고 아직도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다시 이 드라마 악연에 대해 얘기하자면은 이 드라마는 끊임없이 악인들이 벌 받는 모습을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불륜을 저질러도 죽을 수도 있다. 고통스럽게. 또 부모, 살인교사, 다행히 너 가장 끔찍하게 죽을 거야. 화형당해 화형. 그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는 거죠. 또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찜찜했어요. 근데 또 찜찜하기만 하면은 다행인데 통쾌하고 시원한 감도 있었어요. 이 통쾌함과 시원한 감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대리만족을 했기 때문에 통쾌함을 느끼고 시원한 느낌을 느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저는 만족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족을 못하는 이유, 이 현실, 악인들이 제대로 벌을 받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 여기저기서 많이 보여줍니다. 네, 악인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못 빳빳하게 세우고 살아가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다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악인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대리만족하면서 통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통쾌함 현실에서 느껴보고 싶어요. 누군가의 말을 빌려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 하면은 나쁜 일을 저지른 새끼들은 다 벌 받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보상을 받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것들이 작동하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회를 정말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 드라마에 대한 총평과 평점 얘기하고 얘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 네, 정말 재밌지만 또 통쾌하지만 찜찜한 기분이 드는 드라마. 근데 그 찜찜함은 제 개인적인 사상, 철학에서 오는 찜찜함. 또 인과응보 메시지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보여주는 게 좋았다. 더불어서 이 드라마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창작물이 가진 우연이라는 요소를 당당하게 끊임없이 펼쳐서 전개해 나간 게 좋았다. 굉장히 그 전략 좋았다. 또 배우분들 빈틈없이 다 각자 1인분은 해주었다. 그렇기에 이 드라마 킬링타임용으로 굉장히 우수한 드라마다 입니다. 이 킬링타임용 드라마 최종 평점 7.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6시간 안 돼. 한 4시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4시간 정말 만족스럽게 생각 없이 뇌 비우고 즐길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4시간 동안 뇌 비우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그럼 저의 기록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 부족한 기록을 끝까지 시청해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제 이러한 기록이 계속될 수 있도록 어떤 특정 버튼을 눌러서 응원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이 기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